자, 이제 상임법 하겠습니다. 자, 537페이지 오시면 되겠어요. 일단 상임법은 주임법과 차이점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되는데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상가임대차 중에 적용되는 상가임대차가 있고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임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법은 먼저 적용 범위를 보셔야 돼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먼저 영리목적 상가임대차만 적용됩니다. 비영리 목적은 적용 안 돼요. 뭐 교회, 동창회 사무실, 종친회 사무실은 상임법 적용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데만 적용돼요. 두 번째 상임법은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거죠. 그리고 보증에 합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4억 이하에만 상임법이 적용돼요. 4억 초과하면 원칙 상임법 적용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적용 범위를 보셔야 돼요. 그럼 자 537페이지 01번 적용 범위 양괄호 1번 일정 금액 내 상가임대차죠. A 서울은 4억 이하요. 다음 B 과면역 조건 3억 이하, C 광역시 등은 2억 4천 이하, D 그 밖 그 등은 1억 8천 이하고 월세 곱하기 100 한 겁니다. 단 양괄호 2번 보증금액 위 1번 금액을 초과한 경우가 있죠. 거기다 547페이지 쓰시고 547 즉 서울에서 4억 초과하면 원칙 상임법 적용 안 되는데 서울에서 4억 초과하더라도 547페이지는 여기 다 적용돼요. 여기. 그래서 547 가보세요. 547 상단에 01번 대학력 인정되어 서울에서 4억 초과해도 02번 계약기간 요건 인정됩니다. 03번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돼요. 04번 차임연차 해지는 3기에 적용돼요. 그래서 그 547페이지는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겁니다. 따로 정리해뒀죠?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제 540페이지, 538은 상단의 양가로 3번 세 줄 다 읽어보세요.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02번 강행규정, 준용규정 있죠? 읽어보세요. 주임법과 똑같아요. 그 다 줄 다. 다음 03번 표준계약서가 있습니까? 그 법무부 장관 동원하세요. 법무부 장관은 아랫줄 임대차 표준계약 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혹시 모르니까 법무부 장관 기억하시고. 자, 제2절 대형력가 우선면제가 있죠. 자, 양가로 1번 보세요. 양가로 1번. 임차인이 건물인도 동원하세요. 건물인도 받고 부가시세법 5조 등에 의한 동원하십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 동그라미. 신청까지 동그라미 주세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이 생기죠. 사업자 등록 한 다음 날 틀려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양가로 2번도 읽어보세요.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양가로 3번은 이런 말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가등기 을이 나왔어요. 우리 가등기.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팔았대요. 병한테 팔았거나 또는 갑이 대항력에 있는 임차권자 나왔다. 그러면 시간적 순으로 갑이 먼저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가등기 했죠?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팔았거나 또는 갑이 정에게 임대차했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을이 갑에게 본등기 청구해서 을이 본등기 했습니다. 그럼 본등기 하면 시간이 2번으로 소급하죠? 그러면 2번으로 소급하니까 이 중간 처분들은 직고 말소되거나 을보다 후순위가 돼요. 그래서 정은 대항력 주장 못합니다. 왜 그래요? 가등기 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양가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초용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로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정의죠. 그 가등기에서 본등기 경영자 의뢰에게 대항을 썼습니다. 후순이에요. 자, 오른쪽에 양가로 4번 했죠. 자, 02번 우선 면제권 있습니까? 양가로 1번, 자, 반가로 1번. 대항력권 동원하세요. 대항력권 갖추고 관할 세무사장 동원하세요. 세무사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동원하세요. 확정받은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함께 취득한다. 그래서 즉 읽어보세요. 그래서 반가로 1번은 다 읽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주임법은 확정일자 주민센터 받죠? 상임법은 세무사장 그럽니다. 그 밑에 노란색 글씨가 있죠? 그 판례, 최근 판례 중요합니다. 갑소의 상가 건물을 우리가 임대차에서 1월 5일 날 했다. 그래서 우리 1월 5일자 대항력 있어요. 1월 5일자 대항력. 근데 나중에 상가가 병한테 팔렸어요. 병이 등기하면 자 어른 1월 5일 날 맺은 계약 내용 병한테 대항할 수 있죠. 대항력 있으니까. 그러죠? 근데 을가병이 돈 주고 샀죠? 을가병이 이거 없애기라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했대요. 10월 5일 날. 그럼 이게 효력이 있고 이건 둘이 없애기로 했죠? 그럼 우리는 종전의 대항력 병한테 주장 못하고 새롭게 임대차 한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병한테는 대항할 수 있죠? 새롭게 임대차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노란색 글씨 보세요. 자, 제목 아래.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력을 취득한 후에 즉 1월 5일자 취득했죠?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 병에게 양도되었고 그 후 새로운 소유자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그 다음에 동원합니다. 별개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동원함이. 새롭게 했죠? 그럼 임차인은 1월 5일자 대항력 또는 우선요건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 주장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이거 없애기라고 새롭게 했으니까 이때부터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반가로 2번을 읽어보세요. 두 줄.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계속돼야 돼요. 끊기면 안 되겠죠?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 있습니까? 양가로 4번은 세 번째 줄에 우선매입 행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5조 7항 써있죠? 거기까지 읽어보세요. 거기까지. 주임법과 똑같아요. 아까 금융기관이 우선매입권 승계한다 그랬죠? 주임법 똑같습니다. 다음 03번 경매신청 요건 하나 있습니까? 그 밑에 네 줄 읽어보세요. 주임법과 똑같아요. 자, 네 줄 이렇게 체크하시고 네 줄. 그 다음 그 페이지 제일 상단에 양가로 3번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그럼 주임법과 똑같아요. 보세요. 경매 신청할 때 여기 상가 인도 안 해도 된다. 언제 상가 빼야 돼요? 여기 경매 다 끝나고 보증금 받을 때 상가 빼는 겁니다.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04번 임차권 등기와 대항력 우선 면제권 써있죠? 써놓습니다. 주임법과 동일. 임차권 등기 명령 주임법과 똑같아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05번 이제 최우선 면제죠? 양가로 1번은 각자 다 읽어보세요.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특히 양가로 1번 네 번째 줄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 가로 열고 임대인 소유 동원합니다. 대지가액 포함 동원하세요. 포함 그 다음 2분의 1 동원하면 2분의 1입니다. 주임법과 똑같아요. 주임법도 최우선 면제 2분의 1 상임법도 상가건물가액 2분의 1 똑같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소액보증금 임차인 범위가 있죠. 이때 A, B, C, D 있습니까? 여기는 금액이 안 올랐어요. 아까 주임법만 금액이 올랐습니다. 다시 그럼 양가로 2번이에요. 양가로 2번에 A, B, C, D 있죠? 왼쪽 여백에 월세 5 씁니다. 월세 5. 아까 주임법에서는 소액 임차인 판단할 때 월세를 고려하지 않는다. 월세 X 그랬는데 상임법에서는 소액 임차인 판단할 때 환산보증금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월세 5예요. 그럼 서울은 얼마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에요? 6,500만 원이야. 그럼 제일 밑에 이 얼마까지 채워서 받아요? 2,200까지. 그런 식으로 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이제 542페이지. 제3절 임대차 전속기간과 갱신이 있습니까? 01번은 주임법이 2년이었죠? 01번 보세요. 기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 네모칩니다. 임차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예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속되죠?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02번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임법 X 써놨죠? 그럼 다시 양가로 1번 임대인은 나 가로쳤어요. 임차인이 임대직에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가로쳤고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럼 다시 가로 안에 가로 누가 계약갱신 요구해요? 임차인이. 끝나기 언제 해야 돼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럼 가로 밖에 누가 거절 못합니까? 임대인이. 그 다음 다만 있죠? 다만 앞에서 사선을 끊으시고 딱 사선하고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 누가 거절해요? 임대인이. 뭘 거절하는 거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A부터 오른쪽 페이지 H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제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입니다. 이건 주임법이 없으니까 상임법에서 시험에 잘 나와요. 주임법이 없는 제도니까. 자, 그럼 A부터 보세요. A. 임차인이 몇 개예요? 3 동그라미 3. 3기 연체했다. B. 임차인이 거실이나 그 밖에 부정한의 부 동그라미세요. 부정한 법으로 임차의 부차. C. 서로 합의의 합의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상당한 보상 동그라미 보상. D, E, F 묶으세요. D, E, F. D, E, F가 다 일부. 전부터는 일부. 자, D.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가 무단으로 목적금은 전부터는 일부 동그라미 그다음 전 동그라미 전대 무단 전대. E. 임차인이 임차한 것은 전부터는 일부 동그라세요. 일부를 고의나 중의 중 동그라미 중과실 파손. F. 임차한 것은 전부터는 일부 동그라세요. 멸실의 멸 동그라미 멸실에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 못할 경우. G. 임대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목적금은 전부 또는 일부분입니까? 대부분입니까? 대부분의 대 동그라미 대부분을 철거의 철거하거나 재건축에서 목적금은 점유율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억 니은 디귿이 있죠?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야 돼요. 기억 임대차 계획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권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 즉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이 고지해서요. 3년 후에 건물 철거할 겁니다. 그래도 들어올래요? 들어온대요. 그럼 나가야겠지 3년 후에? 니은 건물이 노후에 선된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에 안전사고 우리가 있다. 나가야겠죠? 디귿 다른 법령에 타법령 쓰시고 타법령. 다른 법령이나 타법령 같은 말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타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즉 공법 시간에 도정법 공부하셨죠? 이 동네가 낙후돼서 도정법에 따라 이 동네를 다 쓸어버리면 내 건물도 쓸어야겠죠? 그럼 안 죽으려면 임차인 나가야 돼요. 또 H 이제 그 밖에가 있죠? 그럼 지금까지 동그라미 친 거 읽어보면 밥 많이 먹는 대처리가 있죠? 밥 많이 먹기로 타고난 대처리가 있어요. 그 백종원의 먹선수 같이 밥 많이 먹기로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삼합 보쌈을 좋아해요. 부추와 삼합 보쌈만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 타고난 대처리가 쥐예요. 알파벳 쥐. 타고난 대처리. 쥐 맞죠? 이게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기억 니은 디귿이 이게 타가 타법령이죠. 타법령 디귿. 고가 고지 기억. 이게 멀리서 보면 안자로 그래. 안자로 안전사고. 안자로 멀리서 보여. 이게 니은입니까? 타고난 대처리. 타고난 대처리. 부추가 비. 이 B가 부정임차. 3이 A. 합의하의 보상이 C. 합의하의 보상. 일부가 D, E, F예요. 전이 무단전대, 멸실, 중에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 중과실 파손. 그래서 시험은 3자하고 중과실 파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3기고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일 거주를 못해요.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 그리고 중과실은 민법책에 딱 2번 나온다 그랬죠? 민법책에. 민법 109조 차고에 한 번, 여기 한 번, 민법에 한 번, 민특법 한 번, 그래서 딱 2번 나오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109조 차고 나오죠? 그래, 암기법 외우시면 되겠고. 다시 543페이지. 상단의 양거루 2번. 임차인의 계약갱이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이죠? 동그라미세요. 제외라고 중개실무에 나온 적에서요. 그 다음 임대차 기간이 총 몇 년이에요? 5년 동그라미. 3년이라고 민법시험에 나왔어. 3년이라고. 우리 민법시험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계약갱신 요건은 그 자리에서 5년간 장사하는 권리 5년간. 다음 양가로 3번. 갱신들의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등을 본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이 그 아랫줄 중간쯤에 상당하지 있습니까?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증의 경우에 9% 돈하십니다. 9% 109원액으로 초과할 수 있으며 이전에 증여한 때도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 각각 상구주어 외웠죠. 상구주어. 그 9%를 여기다 준용해요. 다시 아까 상구주어 9%를 여기에 준용합니다. 준용. 그럼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서울에 갑소유 상가 건물이 있어요. 2층짜리 딱 해보고, A가 1층에서 식당이에요. B가 2층에서 커피숍 합니다. 자, A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 내요. B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냅니다. 그럼 상인법이 일단 적용된가 봐볼까요? 상인법. 얘는 월세 곱하기 배가면 5억이죠? 덤 5억 5천이라 서울은 4억 이하인데 4억 초과니까 A는 원칙 상인법 적용 안 돼요. 주택 단위죠? 주임법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민법 임대차 규정에 적용됩니다. 얘는 월세 곱하기 배 가면 3억이고 더하면 3억 5천이라 상인법 적용됩니다. 4억 이하니까. 당연히 민법 임대차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민법 임대차는 일반법이라 다 적용돼요. 특별법에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 다릅니다. 그럼 B는 특별법 적용되죠? 자, 그럼 갑과 B가 상가 임대차 2년 했어요. 2년 되니까 갑이 B한테 나가 그랬습니다. 그럼 B는 나가 계시면 계약갱신 요구 5년간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3년간 더 장사해. 대신 이제 계약갱 끝났으니까 너 월세 1,000만 원 올려줘 그랬어요. 월세 1,000만 원 올려줘. 그럼 이렇게 1,000만 원 올리면 B한테 계약갱신 요구 인정하나 마나죠? 그러니까 9%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갑은 9% 초과해서 못 올립니다. 그래서 B는 9% 보호를 받아요. 자, 이번엔 A. A도 B와 상가 임대차를 2년 했다. 2년 되니까 나가 그랬어요. 그럼 A는 상인법 적용 안 되지만 아까 547페이지 가보세요. 547페이지에서 547페이지는 A한테도 적용되죠.
그 02번의 계약행위 요건. 그래서 A도 5년간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A는 9% 보호를 못 받아, 얘는 9%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A가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갑은 9% 초과해서 월세 올릴 수 있습니다. 얘는 보호 안 돼요. 법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 A한테 상인법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했는데 9% 보호 안 되니까 인정하나 마나라고 말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현행법상 인정 안 되니까 갑은 9% 초과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보호 안 돼요. 그래서 자 547페이지 02번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양가로 1번하고 2번은 똑같아요. 근데 양가로 3번이 달라요. 양가로 3번 보세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을 본다. 다만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변동을 고려해서 차임과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증여의 경우에 9% 제한 안 받아요. 9% 보호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은 달라요. B, C는 서로 다릅니다. B, A는. 그리고 이제 자 544페이지 보세요. 544. 예, 4절 차임 있습니까? 그럼 01번에 양가로 1번. 임차인 차임 면적이 몇 개요? 3기 중요합니다. 3기 차임에 달하는 때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 오른쪽 페이지 이제 545페이지. 제5절 권리금 보호가 있죠? 예,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작년에 새로 생겼죠? 자, 01번 권리금 정의. 양가로 1번은 네 줄 읽어보세요. 권리금 정의. 원래 권리금이란 법률 용어가 없었는데 중개사법에서 권리금에 관한 판례가 있죠. 그 판례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조문으로. 그럼 권리금이란 보통 식당이라면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유형물. 식당, 냉장고, 에어컨, 테이블 이런 것들. 그 다음 눈에 안 보이는 건 무형물. 단골손님이 엄청 많아요. 자리가 좋아요. 그 유형물과 무형물을 합한 것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 정의. 정의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 식당 단골손님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권리금이 높을 수 있잖아요. 단골손님이 많으면.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 어떤 1층짜리 허름한 식당이 있거든요. 1층짜리. 이거 누가 1000만 원에도 안 사요. 이 식당 껍데기만. 근데 이걸 권리금 10매덕 주고 팔았단 말이 있어요. 1박 2일에 나온 식당이에요. 200m 이상 줄 서서 어지같이 비온 날 가봐도 권리금 치고 주고 팔았어요. 이걸. 이제 평택으로 왔다 그래요. 팔고. 그래서 이게 무형물이에요. 권리금. 보통 200m 이상 줄 서서 그때 1박 2일 와서 못 먹고 왔어요. 얘들. 줄이 하도 많이 서해가지고. 근데 팔았어요. 10억에. 판 다음부터 이상하게 손님이 별로 줄을 안 서요. 그 다음 다시 대박내가 제가 지켜보려고 이제. 아무튼 그게 권리금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 안 들어가죠? 현재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대리는 자입니다. 만약에 여기 갑건물 있어요. A가 식당을 하다가 식당을 그만두고 싶어요. 둘이 임대차를 했는데 임대차가 3년 했는데 3년 지나서 임대차 끝나니까 A가 식당이 싫어요. 그래서 B를 구했네. 식당 들어올 사람. 그럼 B가 일단 들어오려면 갑하고 임대차 계약이겠죠.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 그 다음 B가 A 식당을 그대로 넘겨봤는데요. 그럼 A, B가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달라요. 그럼 이 규정이 왜 생겼냐면 갑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끝나니까 A가 그냥 식당이 싫어서 나간다 그래요. 그럼 갑이 식당 깨끗이 철거해. 나 식당 안 할 거니까 1층에. 깨끗이 철거하고 나가라 그래요. A가 들어올 사람 구인하는데. 그럼 A는 식당 철거하고 나가야 돼요.
갑이 식당 1층에 이제 세 안 낸다 그러니까. 그래서 A가 철거하려고 왔거든요. 갑이 뒷짐 주고 와서, 야, 철거하려면 돈 드니까 그냥 너만 나가. 그랬어요. 내가 철거할 테니까. 그래서 A가 나갔어요. 그 식당 그냥 자기가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B한테 자기가 권리금 받고 B 식당에 집어넣어요. 그런 임대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A가 권리금 받는 거 방해하는 거죠. 그럴까봐 이 규정을 넣어서 이제. 그래서 밑에 02번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가 있습니까? 양가로 1번 방해 금지가 있어요. 반가로 1번 임대인은 10조 1항에 의한 계약갱신 거부 사유가 없느나 10조 1항이 아까 타고난 대처리 거 외운 거. 그때는 임차에 나가야 되죠. 그 사유가 없느나 그 다음 가로칩니다. 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가로 다음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A, B, C, D 하지 말은 거죠. A.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누가 요구해요? 임대인이 요구하거나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A는 갑이 직접 권리금 받지 마라 이거죠. 권리금 받지 마라 이겁니다. B한테. 다음 B.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라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A에서는 권리금 받지 마 그랬죠. B에서는 권리금 주는 거 방해하지 마 그거죠. 그 다음 C.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주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거죠. A에서는 권리금 받지 마. B는 권리금 받는 거 방해하지 마. 그러니까 갑이 A, B도 안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임대차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B 나 임대차 할 때 월세 1000만 원 내놔 그래요. 권리금 주고 들어와. 대신 임대차 월세 1000만 원이야. 그 말은 들어오지 마라 이거죠. C가 이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것이. D.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또 그 밖의 사유로 이거 거절하지 마라 이거. 거절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사유로 방해하면 안 돼요. 다음 페이지 546. 그럼 양가로 2번.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있죠? 반가로 1번. 임대인 위 일의 금지행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즉 이 말이죠.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해서 임차인에게 권리금 못 받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다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가로를 2번 칠 거예요. 첫 번째 가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가로 두 번째 가로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가로 중 낮은이요 높은이요 낮은 동그라칩니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다시 첫 번째 가로가 뭐예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두 번째 가로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걸 넘지 못합니다. 즉 두 번째 가로가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권리금이 5천만 원이 돼요. 5천만 원. 5천만 원. 첫 번째 가로는 식당이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데 많이 들어오고 싶어 여기를. B가 꼭 여기를 장사하고 싶어서 나이가 권리금 2억 준대 2억. 이게 첫 번째 가로. 그럼 둘 중에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낮은 것까지만 손해배상 해주라 이거죠. 다시 갑이 A가 권리금 받는 거 방해하면 책임지는데 둘 중에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것까지만 손해배상 해주면 돼요. 높은 거 그러면 갑이 엄청 손해봅니다. 높은 거 그래버리면 둘이 짜고 권리금 200억 주기로 했대 200억. 그럼 갑이 200억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둘 중에 낮은 것까지만 갑이 물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반가로 2번 작년 정답.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 종료날부터 3년 동안입니다.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상위법은 다 3년이에요. 다 3, 뭐든지 3. 아까 3기 2번. 3년. 딱 하나만 2.
채워서면 이제 2분의 1 주임법하고 나머지는 다 3자에 찍으면 돼. 3자. 다음 03번 적용 제외가 있죠? 다음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10조 4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 권리금 보호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이 권리금 못 받고 나올 수 있다. A.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육통산업 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이 대규모 점포가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겁니다. 대형 쇼핑몰, 백화점 이런 것들.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가 그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 그러니까 A는 예를 들면 어떤 대형마트 에스컬레이터 올라온 데라 권리금 1억 주고 들어갔어요. 에스컬레이터 옆에라. 나올 때 1억 못 받을 수 있어요. 그게 A입니다. 그래서 법은 결국 대기업 편이에요. A는 대기업이죠. 대기업 사무실 들어가면 권리금 못 받고 나올 수 있어요. 그게 A입니다. 그 다음 B.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그 공유가 지방자치단체 재산. 그러니까 B도 국가 소유 상가나 지자체 상가에 들어가면 나올 때 권리금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또 국가편이에요. 그래서 A는 법은 대기업 편, B는 법은 국가편. 한마디로 권리금은 서민들끼리 너희들끼리 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끼리 대기업에 대들지 말고 국가에 대들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04번 표준 권리금 계약서가 있죠. 아래 국장 동원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아랫줄 표준 권리금 계약 설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아까 법무부 장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 그래 두 개 기억하면 되겠죠? 여기까지해서 이제 주임법 상위법을 아주 자세히 봤고 548페이지는 7절 거기 봤어요. 두 줄. 임차인대위 548페이지. 임차인대위 봤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주임법 상위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시면 기본서 밑줄이라는 거 복습하시고 요약집을 간단히 딱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약집을 하는데 아무튼 복습은 기본서 한번 읽어보시고 요약집 정리하셔야 돼. 마지막으로 기본서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처음 법률행위부터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